171번부터 또 다시 이어서 해보자. 자, fx가 사인 4분의 파이 x래. 보는 순간 x축 방향 확대 축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기를 사실 바로 파악해 주는 게 좋아. 나 같은 경우는 읽자마자 이거 주기가 8이네? 이렇게 찾는 편이야. 그치? 이게 좀 많이 익숙해져서 한 번에 바로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언제나 주기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fx의 현재 주기는 8이라는 사실 한 번에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 길이를 보면 되는 거지. 구간 길이 16이니까 주기 8짜리가 몇 개 그려지겠다? 2개 그려지겠다.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f2 플러스 x 곱하기 f2 마이너스 x가 4분의 1보다는 작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 자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겠지.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사실 f에 대한 식이 없었다면 이걸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 될 텐데, 현재는 fx의 식이 완벽히 주어졌잖아. 그럼 제일 좋은 건 그냥 대입해서 f2 플러스 x의 식을 찾고 대입해서 f2 마이너스 x의 식을 찾으면 그게 제일 간단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치? 이게 누구보다?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거 이제 보자마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치? 이거는 이제 각변환을 이용해주면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각변환 중에서도 현재 분수파이에 해당하는 각변환을 써야겠지. 각각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사인 분수파이니까 코사인 바뀌고 뒤에 있는 각도 크기만 들고 온 다음에 앞에다가 부호 보정만 해주면 돼.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예각이니까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 사인이니까 y좌표 플러스네. 이렇게 곱하기 뒤에 것도 마찬가지 코사인 4분의 파이 x고 부호 역시 보정해주면 2분의 파이에서 뒤로 조금 가는 거니까 1사분면 1사분면 y좌표는 플러스,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 얘가 4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럼 결론이 나오지. 따라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줘야 된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우리 아까 몇 개 그려야 되는지 파악했잖아. 그럼 2개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사인 4분의 파이 x든 코사인 4분의 파이 x든 주기는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구간 길이 안에 그려지는 그림의 개수는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한 주기, 그 다음에 한 주기 더,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 라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아래 마이너스 2분의 1 라인이 있을 거고, 가운데 x축까지 한번 그려줘 볼까? x축 이렇게 있겠지. 괜찮?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이니까 여기 다 빵꾸 뚫려야 되지. 포함 안 하니까 여기 포함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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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안 하고, 저 사이에 있으려면 내가 색칠해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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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란색 구간 안에 과연 자연수 x가 누가 들어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하나 찾자. 제일 쉬운 거 하나는 보통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특수각이지.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x가 3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지. 그럼 3분의 파이 될 테니까 여기 x가 3분의 4일 때네. 이거 맞지? 여기 3분의 4인 거고, 그 다음에 축들 한번 찾아보면 이 첫 번째 축의 좌표는 이거 그걸로 하자. 이렇게 여기 축 있을 거고, 여기도 사실 축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축좌표들도 써보면 여기가 8일 테고 절반이니까 4일 거고 여기가 12일 거고 요렇게 맞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냐면 여기까지만 한번 구하고 일반적으로 결론 내보고 나중에 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얘기해줄게. 자,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싶어. 우리 외우자 그랬지? 코사인 얼마가 120도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한번 외워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스텝 1, 2, 3 거치면서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꽤 많이 구해봤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외워주면 좋겠다. 그럼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뜻이거든. 그치? 그치? 그럼 요 사이 안에 x값 2가 있을 수밖에 없어.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여기 4잖아. 그럼 여기 2가 있다는 뜻은 4와 대칭인 여기 얼마? 6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여기 6이 있다는 뜻은 가운데가 8이니까 여기 10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 가운데 12니까 여기 얼마? 14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 x를 전부 다 구해보면 2, 6, 10, 14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모든 x를 전부 다 더해주면 계산값 32가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얘네들 2까지는 어쩔 수 없어. 2까지는 그냥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대신 6, 10, 14 얘네들의 x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우리가 계속 따지고 있지. 삼각함수의 선대칭성.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여기 높이와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요거 구할 때도 얘랑 요 가운데를 우리가 2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치? 코사인 2분의 8일 때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8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한번 써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도 삼각함수의 점대칭성으로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 유효하게 쓰인 느낌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외우자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를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나중에 보인단 말이야. 그치? 필요 없다고 안 보고 그러면 안 돼. 항상 훈련이 돼 있어줘야 한다.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 뒤에 기출문제 더 있거든? 거기서도 보면 계속 똑같을 거야. 높이 동일이 보이면 점대칭을 일단 먼저 떠올려주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괜찮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32 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172번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x가 0 이상 12 미만인 범위에서 방정식 f 합성 gx는 gx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오케이.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약간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딱 거르기 좋은 문제지. 이 방정식의 형태부터 일단 우리를 되게 숨막히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합성함수 문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라면 어느 정도 유리하겠지. 우리 합성함수 가지고 미분도 하고 뭐 많이 하니까 이런 형태가 익숙할 텐데 우리 미적분을 안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자체가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약간 무서울 수 있어. 하지만 합성함수 전혀 무서울 게 없다는 거. 합성함수는 일단 가장 큰 기본 개념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무조건 치환하고 치환 풀어. 치환 풀기. 치환 풀고. 이것만 어떤 행동 강령처럼 하나 딱 잡고 있으면 돼. 무슨 뜻이냐면 가장 바깥에 있는 겉함수 빼고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치환하는 거야. 지금은 gx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현재 뭘? gx를 일단 별표라고 하는 거야. 어려울 거 없지? 그 다음에는 gx 대신에 전부 다 별표를 집어넣어주면 돼. 요렇게. 그럼 사실 얘는 무슨 의미랑 똑같아? fx는 x다와 의미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에 대한 그 계산값을 직접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계산해보자. 2x제곱 미리 넘길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2, 1, 1, 1 마뿔 뿔만 해. 이렇게. 그러면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따라서 나오는 x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구한 x값은 사실 누구야? 별표인 거야. 그래서 따라서 별표값을 구해주면 돼. 별표값은 마이너스 1과 현재 2분의 1인 거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별표가 누구야? gx였던 거야. 요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방정식은 누구냐면 두 개가 나오겠지. gx는 마이너스 1과 또는 gx는 2분의 1.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를 찾아주면 그게 합성함수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낸 거야. 괜찮지? gx 또한 봤더니 코사인 3분의 파이 x네. 그러면 우리 또 계속 마찬가지. 주기 파악한 다음에 몇 번 그리면 될까요? 주기 빨리 파악해보자. 주기가 6이네. 그려야 되는 구간길을 봤더니 12네. 그러면 몇 번? 2개 들어간다. 2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gx 한번 직접 그려보자. 코사인 함수고 뭐 다른 별다른 변형 없으니까 이렇게 한 주기 그리고 또 한 주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여기서 gx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거야? 요 아래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그럼 만나는 근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겠네. 2분의 1은 여기 있겠지. 이렇게. 너무 올렸네. 좀 내리자. 그럼 만나는 근이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총 만드는 x는 6개인 거고,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줄도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봤지. 합. 그럼 이때는 우리 무조건 대칭성을 쓰는 게 유리해. 그리고 삼각함수의 선 대칭성을 이용하면 합을 구하기 쉽거든. 왜냐면 가운데에 2배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합이라는 단어가 보였을 때 삼각함수의 선 대칭성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뜻이냐면 여기 축좌표 알지 않아? 여기 축좌표 알지 않아? 그치? 각각의 축좌표씩 한번 구해보자. 얘는 주기가 얼마지? 주기가 우리 6이었지? 그럼 저기가 6이고 6의 절반인 3이겠지. 3으로부터 주기 한 번 더니까 9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 가운데도 찾자. 여기 여기가 6이잖아. 맞지? 사실 이 문제는 여기 가운데 6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치면 6의 2배, 얘네 둘이 합치면 6의 2배, 얘네 둘이 합쳐도 6의 2배. 그럼 따라서 6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따라서 6이 그냥 6개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36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얘네들이 필요가 없었다. 전부 다 요 가운데 축에 대한 대칭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 36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게 된다. 아니면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지. 여기 축이 아까 3, 여기 축이 9였잖아. 그러면 얘네 두 개의 합이 요 가운데에 2배겠지. 그 다음에 3도 있으니까 이 세 개의 합은 3의 3배다. 여기 세 개의 합은 똑같은 과정으로 9의 3배다. 그렇게 해서 더해주게 되면 똑같이 36이 나오니까 편한 대로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합성함수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 인지하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넘어갈게. 173번. 신기한 문제지.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래.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러고 바로 옆에 문제도 174번도 문제 구조만 보면 우리가 분명히 많이 봤던 그 도형 문제야.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근데 그림이 없네? 그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림을 직접 안 그려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림을 그려주면 너무 쉬운 거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숨겨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똑같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원래 풀듯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173번부터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래. 외접원의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길이 준 거지 사실. 3. 그리고 우리 행동강령 이미 정해져 있지. 외접원 발문이 나온다. 무조건 사인 법칙 한 번은 쓰겠다. 외접원 나오면 우리 사인 법칙. 맞지? 오케이. 가족권 읽어보니까 3sin A는 2sin B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면 난 비례식으로 읽을 거야. sin A 대 sin B는 지금 몇 대 몇이냐면 이게 2대 3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 사인 법칙에 우리 또 다른 이름이 있었지. 뭔지 기억날까? 사인 법칙의 특징이 사인 비율과 변의 비율이 일치해. 그래야 사인분의 변이 항상 일정하잖아. 외접원의 지름 길이로. 그래서 사인 B와 변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사인 A 대 사인 B가 2대 3이라면 그 길이 A와 길이 B의 비율도 2대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삼각형 아무거나 그릴 건데 보통은 예각삼각형을 더 많이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너가 만약 해석하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그럼 이렇게 둔각삼각형으로 이런 느낌을 이제 바꿔주면 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예각삼각형을 제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각삼각형을 그려놓고 한번 정보를 옮겨볼게. A, B, C 전부 다 배정해줘야 되니까 하나씩 배정해주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괜찮지?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근데 선분 A 대 선분 B의 비율이 몇 대면 2대 3이라 했으니까 얘를 2K, 얘를 3K라고 쓸게. 괜찮지? 그 다음에 나조건. 나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야. 코사인 B와 코사인 C가 똑같아. 그럼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생각해봐. 이거는 일단 삼각형 한정이야. 삼각형. 왜 삼각형 한정이냐면 삼각형의 각도는 반드시 1사분면 2사분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각도가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삼각형의 하나의 각도는 절대 파이를 넘을 수 없지. 그래서 코사인 x 중에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뒤엔 생각하지 말고. 괜찮지? 그럼 여기 중에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 반드시 x 값이 같아야만 가능해. 맞지? 근데 사인 함수는 어떻냐면 0부터 파이까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거든. 따라서 똑같은 사인 값을 가질 때도 여기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 얘네들의 관계는 당연히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얘가 알파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더해서 우리가 파이가 되는 관계를 보각관계라고 부르지. 그래서 보각관계일 때 사인 값이 똑같을 수 있다. 그래서 사인은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각이 일치하는 경우에 사인 값이 똑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보각관계여서 사인 값이 똑같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반면 코사인 x는 그래프 그림만 그려봐도 알겠다시피 각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삼각형 안에서는 코사인 값이 같을 수 없어. 그럼 그 뜻을 이용하자면 각도 B와 각도 C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삼각형 안에서. 괜찮아? 코사인 값이 동일하다 의미를 이해해야 돼. 코사인 동일이 삼각형 내에서는 반드시 각동일과 똑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방금 같이 알아봤고, 그럼 코사인 값과 각도가 똑같다는 뜻이니까 지금 B하고 C가 똑같다는 뜻이지.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똑같다는 뜻이니까 선분 C의 길이는 무조건 3K일 거고 이등변 삼각형일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우리
루틴 있지?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항상 뭐 해주자? 수직 이등분선을 떠올려주자. 그럼 A에서 선분 BC에다가 수서해봐야 내려주면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그럼 한쪽만 떼어볼게. 한쪽만 떼어보면 밑변 길이 2K 절반이니까 K, 여기 3K. 그럼 여기 반드시 2루트 2K가 되겠다. 이렇게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쪽 각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각도 알파라고 쳐볼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안 쓴 조건이 뭐 있냐면 아직 사인 법칙 쓴 적 없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 쓰고 싶어서 나는 이쪽 각도 하나와 여기 선분 AB에 대해서 한번 사인 법칙을 써볼게. 그럼 우리 사인 알파가 필요하지. 여기가 알파니까. 따라서 우리 사인 알파는 얼마라고 해줄 수 있냐면 3분의 2루트 2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사인 법칙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2분의 1 우리 미리 넘겨줄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사인 알파분의 1이니까 바로 거꾸로 쓰자. 2루트 2분의 3 곱하기 3분의 AB 길이니까 3K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얼마다? 3이다 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럼 요거 정리해주게 되면 3 날라가고 따라서 K는 3분의 4 루트 2 아닌가? 약분하면 3분의 4 루트 2 맞지? 3분의 4 루트 2 이제 K 구했네. 그럼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지? 따라서 삼각형 S는 2분의 1 우리 끼인각 알파 알고 있으니까 길이는 3K 2K 이렇게 선택해야겠지. 그 다음에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가 누구지? 3분의 2 루트 2네. 이렇게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계산해주면 3 날라가고 2 날라가네. 그치? 2루트 2 K제곱이네. 2루트 2 K제곱이니까 제곱해주자. 9분의 16에다가 32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 내주면 9분의 64 루트 2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정답 찾을 수 있겠지. 5번 이렇게.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 다음부터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봐주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174번) 한번 해보자. 각도 A가 2분의 8보다 크대. 이런 삼각형 ABC를. 그럼 얘는 그림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근데 그 순간 그림을 그릴 때도 둔각 삼각형을 반드시 그려야 된다는 거지. 하나의 각도가 90도보다 크니까.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괜찮지? 그럼 얘가 A인 거야. 둔각이니까 둔각 A는 반드시 고정해주고 뭐 예를 들어 그냥 BC 이렇게 해보자. 그치? 여기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서의 발이 H래. 오케이. 그럼 점 A에서 수서의 발 내리자. H. 이렇게. 선분 AB 대 AC가 루트 2대 1이래. 오케이. 그리고 선분 AH의 길이가 2래. 여기 2 써두자. 그 다음에 길이 비율이 있으니까 길이 비율에다가 내가 특별한 상수 K를 곱하면 진짜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외접원 발문 나왔네. 외접원 발문 나오면 우리 사인 법칙 쓰기로 했었지. 그래서 마무리는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 각도 하나 길이 하나 필요할 거야. 맞지? 여기까지 한 세트로 기억해줘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결국 선분 BH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 요거 물어봤네. 그럼 저거 구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누구만 구해주면 되냐면 K가 얼마인지만 알면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돌려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K만을 구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아직 안 쓴 요 조건이
이 조건과 똑같다. 사인 b는 변 b다. 순서를 바꿔볼까? 변의 비율은 사인의 비율이다. 그럼 문제에서 준 건 뭐지? 변의 비율이니까 사실 반대편 정보인 사인 정보까지 줬다는 뜻인 거지. 괜찮지? 선분 AB 대 선분 AC가 루트 2대 1이니까 여기를 B, 뭐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사인값 정보도 사실 우리한테 이미 다 줬었다는 거지. 그치? 그런 것까지 문제에서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일단 찾아두는 습관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원이 넓이가 50파이니까 반지름은 5루트 2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럼 반지름이 5루트 2니까 우리 반지름에 대해서 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그럼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 이쪽 각도 알파라고 하고 우리 요 선분 AC에 대해서 선분 AC랑 요 각도 알파에 대해서 사인 법칙 한번 돌려볼까? 그러면 원의 반지름 길이 5루트 2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2분의 1 빼야 되지. 지금 지름 대신 반지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사인 알파분의 누구? K.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아니네. 이거 사인 알파를 알 수 있네. 그치? 사인 알파가 주어졌네. 2분의 1 곱하기 사인 알파는 빗변이 루트 2K고 높이가 2니까 루트 2K분의 2 분의 K가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게 얼마인가? 잠깐만. 헷갈리네. 자, 5루트 2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알파분의 K 맞지?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루트 2K분의 2인 거 맞고 천천히 하자. 한 번에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 2분의 루트 2K제곱 이렇게 되나? 그치? 그럼 4분의 K제곱이 5라는 뜻이네. 맞지? 따라서 K제곱은 20이고 그럼 K는 루트 20, 즉 2루트 5일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그럼 K가 2루트인 거 찾았네. 그럼 끝났지. K가 2루트 5니까 대입해. 삼각형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가 H,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AH가 2고 AB가 루트 2K니까 2루트 10.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BH니까 따라서 40에서 4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네. 그럼 루트 36이니까 6이겠네. 그치?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6. 그럼 선분 BH 길이는 6이다. 이게 끝이 문제였네. 사실 이 문제는 사인 비와 변의 비율 저게 굳이 쓰이진 않았던 문제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에선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놓을 수 있는 정보들 싹 다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골라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훈련할 때는 되게 좋은 방법이고 실전에서 사실 어떤 정보를 언제 써야 되는지를 딱 알면 좋은데 그게 판단이 처음 읽을 때 특히 도형 문제는 알기 힘들 수 있으니까 저런 것들 그냥 평상시에 체크하는 습관 들여주면 좋을 것 같다. 넘어와서 우리 175번도 한번 해보자. (175번) 닫힌 구간 0,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 0 이상 2파이 이하인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오케이, 일단 이런 문제 나왔고
우리 문제 구조를 봤더니 조각함수네. 일단 함수가 조각나 있잖아. 0부터 2파이까지인데 파이를 기준으로 조각나 있지. 따라서 일단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건 fx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fx가 조각나 있지만 각각의 조각이 전부 다 완성되어 있는 조각이기 때문에 fx를 전부 완성해서 그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지? 그래서 fx 그리기 1순위. 뭐 x축 방향 확대 축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그럼 0, 파이, 2파이 이런 느낌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는 sin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이렇게 봉우리 하나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이 코마 0 지나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sin x를 마이너스 루트 2배 한 다음에 아래로 한 칸 내려놨네. 원래 sin 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얘를 마이너스 루트 2배 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지. 이런 느낌. 괜찮지? 오케이. 그럼 저거 남겨놓을까? 그냥 이렇게만 그려놓을까? 내가 지금 그린 얘가 누구냐면 y는 fx다. 여기 아래 점선 지우자.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t가 움직이는 거야. 0부터 2파이까지. 이때 fx는 ft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직접 t를 잡고 움직여 보는 거야. 이동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서 변수 추론이 돼야 돼. 되게 중요한 행동 습관이야. 항상 뭔지 모르겠어. 그럼 t를 너가 예시 잡는 거야. 예를 들어 t 나 여기 잡았어. 그럼 fx는 ft를 직접 해보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t, ft지 않겠어? 그치? 그럼 y는 ft는 뭐겠어? 이 점을 지나는 상수함수겠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로축이 생기지 않을까? 그치? 그럼 몇 점에서 만나는지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은 몇 개? 4개인 상황이구나. 그럼 정답 상황이 3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꼭대기에 걸리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t가 여기여도 되고 t가 여기여도 되고 t가 여기여도 된다는 사실 이해되지? 어차피 ft는 하나로 일정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정답 3개가 되는 라인이구나. 그래서 얘를 내가 뭐 t1, 얘를 t2, 얘를 t3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모든 t의 값의 합이래. t1은 얼마야? 정중앙이니까 2분의 파이지 않겠어? t2와 t3가 각각 뭔지는 몰라도 둘의 합은 뭘로 알 수 있어? 우리 대칭성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선 대칭성을 통해서. t2와 t3의 합은 3파이일 거야. 그래서 2파이에다가 3파이를 더하면 t가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모든 t의 값의 합 직접 써보면 2분의 파이와 플러스 둘이 더해서 3파이니까 이렇게 해서 2분의 7파이 써서 9라고 쓰면 틀리지. 하나 더 있어. 꼭 모든 걸 다 체크했는지를 따져봐야 돼. 어디 하나 나왔냐면 여기도 나왔어. 여기 요 보여? 하나, 둘, 셋. 그럼 0하고 파이하고 2파이 얘네도 모두 t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답 t에. 그치? 그래서 3파이까지 더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3파이가 돼야만 한다. 빼먹지 않고 전부 다 세줬는지 꼭 체크해줘야 돼. 그래서 정답 15. 이렇게 되는 문제. 어렵지 않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 삼각함수의 선 대칭성이 쓰였기 때문에 얘도 또 긁어올게. 얘가 쓰인 근거는 일단 워딩 자체가 무슨 워딩?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 이 워딩에서 일단 가장 크게 뭔가 삼각함수의 선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쉽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지 않을까? 우리 기출에 그동안 나왔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직접 딱 찍어보니까 완벽했지.
그렇게 딱 맞는 형태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 좀만 지우고 다시 옮겨 쓰고 다음 거 넘어가자. 괜찮지? 15 나왔고 그 다음에 176번.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60 곱하기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3점짜리인데 3점짜리 치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봐야 돼. 가족관 fx는 0이고 절대값 절대값 x가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은 2분의 1이어야 된대. 그럼 일단 fx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면 한번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럼 fx 자체는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지. 근데 함수 전체의 절대값은 우리 이거 의미 이해할 수 있지. 한 번만 정리하고 가자. 스텝 3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할게. 이거는 물론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도 자신의 풀이가 맞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듣겠지만 결국 우리 하위권 친구들도 이런 문제를 맞춰야 우리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런 설명들을 다 생략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게.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는 등급대 친구들 혹은 이런 내용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알아서 잘 건너뛰면서 시간 조절 잘 해서 들어주면 되고, 스텝 4, 스텝 5는 스텝 4도 조금 자세하게 할 거고 스텝 5는 거의 그냥 내가 원래 풀던 듯이 풀 거야. 그러니까 점점 설명이 줄어들 거니까 앞에서 충분한 개념을 난 쌓았다고 생각하고 뒤에서는 그냥 슈슈슉 넘어갈 거거든. 그래서 스텝 3는 좀 자세하다 라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야? 이 그래프의 특징은 이 식 자체에 숨어있지. 절대값 fx의 의미가 뭐야? fx의 부호에 따라서 절대값을 풀어내는 형태가 다른 거잖아. 어떻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절대값을 풀어낼 때 절대값이 그냥 사라질 거고, f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을 풀어낼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와야겠지. 그렇지? 그럼 그거를 그래프에서 의미를 그대로 이해해보면 fx가 0보다 큰 영역은 그대로, 맞지? fx가 0보다 작은 지역은 어떻게? 접어 올려야지. 아니면 뒤집어 까기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 수학적 용어로 x축 대칭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기억만 해주면 돼.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나 같으면 어떻게 풀 것 같냐면 일단 sin a 파이 x부터 먼저 그릴게. 그치? 그럼 sin a 파이 x를 그리고 싶어. y는 sin a 파이 x. 그럼 이 함수 당연히 지금 x축 확대축소 들어갔지? 따라서 주기부터 한번 찾아주면 주기가 얼마? a분의 2 이렇게 되는 함수인 것 같아.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보통은 0부터 a분의 2까지 그릴 텐데 문제를 지금 슬쩍 읽어봐도 이 구간이 어디야?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지. 그럼 요렇게 a분의 2를 한번 그려주는 게 이 문제에서 유리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어느 부분에 그림을 그릴까 생각해서 그리는 게 좋고, 혹은 그냥 너가 이렇게 그렸어.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 필요해. 그러면 다시 그림을 고쳐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지. 처음에 잘못 그렸다고 너무 뭐라 할 필요 없어. 그럴 수 있는 거야. 다시 고치면 되니까. 지금 문제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0 a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어떻게 이제 위로 혹은 아래로,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 b만큼 평이동 시켜달라는 뜻이지. 그리고 그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그대로, 0 이상이면 그대로, 음수면 뒤집어 까기.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가족권 보니까 fx는 0이고 절대값 x가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 2분의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만 할까?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면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그치? B가 지금 실수 전체니까 B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B가 양수일 때, 두 번째는 B가 음수일 때, 세 번째는 B가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크게 분류해서 그림을 한번 각각 그려본다고 생각하자. 이런 추론이 처음이라면 똑같이 그려놓는 게 좋을 거야. 그치? 그럼 첫 번째 B가 양수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여기 Y는 이 X축이 이제 Y는 B로 바뀌겠지. 위로 들어 올린 거니까. 그럼 X축이 어디 생길 수밖에 없냐면 뭐 대충 이 정도 생긴다고 쳐볼까? X축이 사실 이것도 X축의 케이스가 또 나뉘지. 어떻게?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 아래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 지금 여기서도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오지. 근데 안 만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fx는 0이라는 근이 필요하니까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거나인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둘 다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 요 근 하나뿐이지. 요 근 하나의 합이 2분의 1, 즉 양수가 될 수 있어?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가 되지만 양수가 될 수 있어? 합이 절대 양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폐기다. 내 말 이해될까? 지금 얘가 뭐냐면 B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로는 그냥 바로 B가 0일 때 해보자. 그럼 B가 0일 때는 그냥 이거지 않겠어? B가 0 요렇게. 이거 똑같잖아. 맞지? 그럼 X축에 따라서 우리 접어 올릴 거야. 맞지? X축에 따라서 접어 올릴 건데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긴 그대로. 저기서도 마찬가지야. 접어 올릴 거여서 뭐 예를 들어 그림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일 때는 당연히 원래랑 똑같고. 맞지? 이렇게 일단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린 게 됐고 이렇게 됐고 0 되는 애들 하나 둘 세 개 있네. 요 세 개의 합이 2분의 1이 될 수 있냐? 없지. 0이니까. 그래서 B가 0일 때도 모순. 그러면 정답은 언제일 때? B가 음수일 때밖에 없겠네. 그래서 Y는 B인데 언제? B가 음수 있는 순간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주면 돼. 처음엔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 그래야 나중에 속도가 붙어. 알겠지? 그럼 X축이 지금 어디 있다는 뜻이냐면 X축이 대충 한 이쯤 있다는 뜻 아닐까?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어떻게? 절대값 X 그려야 되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놈은 그대로, 그 다음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놈은 접어 올려야 되니까 얘도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네. 이렇게. 그러면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냥 느낌상으로. 맞지? 그럼 fx가 0 되는 지점은 이렇게 두 개겠네. 이렇게 두 개의 합이 얼마다? 2분의 1이 돼야 돼. 잘 생각해봐. 어차피 요 두 개 합이 가운데 축의 2배인 것까지는 우리 잘 쓰고 있지. 그래서 가운데 축이 사실 2a분의 1이야. 0하고 a분의 1 중간이니까. 그래서 둘의 합이 2a분의 1의 2배여서 a분의 1. 그래서 a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a가 2다.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약간 이차함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봐봐. 어차피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거 합이나 요거 합이나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a분의 1이다 찾아도 돼. 이해되지? 따라서 a분의 1은 2분의 1이므로 a는 2가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삼각함수의 선 대칭성을 썼기 때문에 똑같이 해시태그 하나 남겨줄게. 괜찮겠지? 오케이. B가 음수인 것까지 우리가 찾아낸 거야. 그 다음에 나조건 읽어보자. fx는 5분의 2고 또 똑같은 x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은 4분의 3이어야 된대. 오케이. 그래야 되는구나. 어쨌든 합이 지금 또 양수네. 그치? 합이 또 양수야. 그러면 그림은 일단 이걸로 확정됐어. 맞지? 그럼 이 아래다가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려보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높이 아직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요 그림이 fx인 거지. 얘가 fx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 누구? 5분의 2 y는 5분의 1을 그었을 때 만나는 모든 x의 값의 합이 4분의 3이었으면 좋겠대. 근데 우리 알고 있지. 여기가 얼마? 여기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여기가 0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것도 사실 알고 있는 거지. 아 1이 아니 미안, a가 2니까 여기서 4분의 1이지. 그치? 아 그리고 여기도 0이 아니네. 헷갈리면 안 되지. 그치. 여기가 0이니까 0의 위치는 뭐 저 멀리 있겠네. 얘랑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살짝 그림이 헷갈릴 수 있는데 나처럼 헷갈렸어도 다시 정정하면 돼. 괜찮지? 라인 당연히 똑같을 거고. 오케이, 이렇게까지 완성됐고, 여기다가 이제 5분의 1을 그릴 거야. 5분의 1을 그었을 때 만나는 모든 실수의 x의 값의 합이 4분의 3이 되어줬으면 좋겠대. 그럼 보이지? 어디? 요 라인밖에 없을걸? 그치? 그래야만.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여기 가운데 4분의 1 혼자 달랑 있지? 그 다음에 요 양 끝의 합은 가운데 4분의 1에 대한 대칭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합이 4분의 3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삼각함수의 선 대칭성이 쓰이는 문제였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반드시 5분의 2가 되어야 하고, 그럼 그 말 뜻은 뭐냐? fx에 x자리에 4분의 1을 대입하면 y값 5분의 2를 뱉는다는 소린 거지. 괜찮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까? 4분의 1 대입해볼까? 그러면 사인 a가 얼마였지? 2였지. 2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니까 1 되네. 1. 그러면 따라서 절대값 b 플러스 1이거든. 이게 얼마? 5분의 2가 돼야 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냐 또는 마이너스 얼마지? 5분의 7인가?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둘 중 하나가 정답인 것 같아. 그럼 둘 중 하나 정답 어떻게 찾냐? 뭐 둘 중 하나 안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뭐가 안 될 것 같냐면 이거 5분의 7이 안 되죠. 5분의 7이.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그린 그림이 여기 x 요 0과 b의 차이가 지금 요 삼각함수의 높이보다 낮잖아. 즉 b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식의 그림을 우리가 먼저 그려놓은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7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도 돼. 우리 그림이 나오려면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서 b가 분명히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로도 아직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럼 b가 마이너스 5분의 7일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괜찮지? if b는 마이너스 5분의 7일 때 그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원래 그림 있지? 이 원래 그림에서 5분의 7이니까 한참 내려가야 돼. 맞지? 여기 이렇게 생기겠지. 마이너스 5분의 7. 그럼 요거 기준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결정이 되겠지. 그럼 최고점은 여기서 1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되겠지. 최저점은 마이너스 1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지. 그럼 이 함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취해줘야 되잖아. 그럼 어쨌든 모든 값들이 다 x축 아래에 있겠지. 그럼 이 함수를 결국 접어 올린다는 뜻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다는 뜻 같냐면 5분의 7이라는 라인이 있겠지.
그치? 얘랑 대응되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그림 다 그려지겠네. 맞지? 위치도 다 잡아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칭시킨 거니까 5분의 2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2를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5분의 12가 되겠지. 그럼 얘가 결국 절대값 그 함수니까 fx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다가 y는 5분의 1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럼 이때는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 4분의 1이 되는 형태이므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얘네들이 있어야 4분의 3을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b가 5분의 7일 때는 그냥 저렇게 한 번만 걸리는 그림이 된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직접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둘 중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쪽 잡고 그림을 그려보면 돼. 단 내가 따진 것처럼 방금 내가 그린 그림이 b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의 경우의 그림일까, 마이너스 5분의 7일 때의 경우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린 그림 내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 그치? 이것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던 정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절대값 b가 반드시 그냥 높이로 쓸 거니까 절대값 b가 반드시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그림을 우리가 그린 거였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겠지? 정답은 내야 되니까 a가 2고 b가 5분의 3이네. 둘이 더하면 5분의 7이네. 5분의 7에다가 60 곱하니까 84겠네. 그래서 84다. 2고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3점짜리 치고는 되게 난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꼭 철저히 복습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넘어와서 우리 177번도 한번 해보자. 자,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 fx 마찬가지로 봤더니 조각함수네. 조각함수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거든. 뭐였냐면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부터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어디? 1 코사인, 즉 x가 0 이상인 부분에 그래프가 고정돼 있잖아. 그럼 일단 이 fx 해석 자체를 0 이상부터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0 미만 쪽을 변화시켜 보면서 이 조건에 만족하도록 우리가 좀 조작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우리 한번 써보자. 조각함수. 조각함수의 특징은 어떻게? 그릴 수 있다면 그려야 한다. 그려라.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부터 해보자. 1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니까 저기 2에서 시작하겠지? 미안해, 거꾸로지. 0에서 시작하겠지. 그치? 0에서 시작하지. 그 다음에 최고점 2 찍고 다시 0으로 내려오겠네. 이런 느낌. 그치? 일단 한 주기만 그려.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연장해서 그리면 되니까 점점점을 일단 남겨두자. 그치? 그리고 여기가 2파이까지인 거 아는데 문제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 콤마 파이였네. 그럼 절반만 그렸으면 됐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얼만큼을 그려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습관 같아. 그래서 파이까지만 그려야 되니까 난 반칸만 그리면 되겠네. 이런 느낌. 반칸이 아니고 정확히 4분의 1칸이지. 아니 반칸 맞지? 이게 함수가 이렇게니까. 그치? 반칸 그렸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a sin x를,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을까? 이 최고점의 높이도 일단 기록해 놓자. 얘 좀 내린 다음에 최고점의 높이도 한번 기록해 놓자. 이 최고점의 높이가 2일 때네. 그치?
그러면 크게 A는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것 같아. 첫 번째, A가 음수일 때. 잘 생각해. 원래 A가 이렇게야. 그치? 여기서 A가 음수라면 위로 거꾸로 올라오겠지. 이렇게. 이게 A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A가 0일 수도 있겠지. A가 0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쭉 되는 거. 맞지?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써있네. 문제 첫 번째 주에 써있었네. A가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A가 양수일 때만 신경 쓰면 되겠네. A가 양수일 때는 그림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파이 항상 포함하니까 여기도 항상 닫아줘야겠네. 이런 느낌. 괜찮지? 최대 빼기 최소가 4였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일단 파란색일 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와 최소를 따지면 얘가 최대고 최소가 0이니까 최대 최소 차이가 2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끄집어 올려야 됐던 거지. 그치? 얘를 끄집어 올려서 어디까지? 저 위까지. 이런 식으로. 칸이 없으니까 그냥 그릴게. 그래서 요 꼭대기 자리인 요 값이 얼마일 때? 4일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최대와 최소 차이가 4가 가능하겠지. 따라서 첫 번째 A 값은 마이너스 4가 가능하다. 두 번째, A가 0보다 클 때는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겠지.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4만큼 나면 되니까 요 맨 아래점은 마이너스 2가 돼주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맥시멈 2가 되겠지. 그리고 파란색일 때 미니멈은 뭐 아무데나 찾아도 되는데 여기 미니멈이 0 되겠지. 요렇게. 따라서 우리 두 번째 A 값도 찾을 수 있겠네. 얼마일 때? 2일 때. 그것들을 곱해달래. 그러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에 오히려 아까 3점짜리가 더 어려웠지. 이게 이 교육청도 이 3월과 10월의 교육청 난이도가 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월에는 애들이 올라와서 이제 처음 고3 내용 배우고 막 학습 상태가 별로 많이 안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해서 문제 난이도를 그렇게 높게 안 내. 근데 그 순간은 당연히 어렵지. 근데 이제 10월쯤 되게 되면 우리가 6월, 9월 모의고사도 거치고 뭐 여름방학 파이널 이렇게 해서 실력이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어렵게 해서 모의고사를 내거든. 그래서 뭐 이런 난이도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한번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우리 178번도 한번 해보자. 자, 문제 읽을 때부터 양수 t라 했으니까 t는 양수네. 앞으로 체크하자. 양수 t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양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0,t분의 2. 그럼 문제 읽을 때부터 구간 길이 t분의 2네. 괜찮지? 그 다음에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다. 딱 봤더니 전부 다 t파이씩 축소해놨네. 맞지? 그러면 보자마자 우리 삼각함수 뭐부터? 주기부터. 아까 어디 있었냐? 저 위에 있었네. 여기 있다. 주기부터 파악한 다음에 몇 번 그리면 되는지 체크하자. 주기 파악해보면 t분의 2인 거 맞아? 구간 길이도 t분의 2네. 그러면 딱 한 번만 그리면 되네. 한 개. 그럼 f 한 개, g 한 개 그리면 되겠네. 그때 k가 0보다는 크고 t분의 2보다는 작은 상수 k에 대하여 fk랑 gk랑 같고 하필 그 값이 3k여야 된대. 이때 60 곱하기 t 플러스 k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그림부터 그리자. 우리 이제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x축, y축 그린 다음에 한 주기만 그릴 거야. 사인부터 그리자. 한 주기 하나, 둘 이렇게. 좀 더 옆으로. 이런 느낌. 오케이.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우리가 알던 코사인 주기와 반대겠지. 그 다음에 위아래도 훨씬 크니까 그림을 조금 여기 체크해주고 여기 체크해주고
여기 체크해주고. 괜찮지? 여기도 여기 똑같이 라인을 그려주자. 그럼 이제 이으면 돼. 저 아래 마3부터 시작해서 0 찍고, 그 다음에 3 찍고, 그 다음에 다시 0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마3 찍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지.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확인해줘. 이렇게만 하자. 그럼 여기 요 점의 좌표가 결국 얼마다? k, 3k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 뭐 이 문제도 그림이 크게 의미가 없었네. 그려놓고 보니까 그냥 대입해서 갔다 라고 식만 써주면 됐던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식 써보자. 루트 3 사인 kt 파이 맞지? kt 파이는 마이너스 3 코사인 kt 파이 이렇게 뜨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나누자. 뭐 이것도 사실 이 상태에서 바로 보이긴 하거든. 이거 kt 파이가 3분의 2 파이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 3분의 2 파일 때 값들을 외워두면 좋다고. 3분의 2 파일 때 값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야. 이러면 딱 맞아. 2분의 3으로. 그래서 그 값들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아는 값 중에 몇 개 넣어볼까 했더니 일단은 사인과 코사인 부호가 달라야 돼. 그럼 내가 외우고 있는 값이 사실 3분의 2 파이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냥 대입해봤더니 딱 되네. 그래서 사실 kt 파이가 3분의 2다 라고 쓰고 넘어가면 사실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양변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 루트 3 곱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로 바뀌지. 탄젠트 kt 파이 이게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탄젠트 kt 파이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돼. 그럼 탄젠트 얼마일 때가 마이너스 루트 3이냐? 그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이것도 우리 할 수 있을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에 좋은 점은 있네. 요 점의 x좌표인 얘가 k잖아. k. 그치? 그럼 확실한 건 k는 저기가 얼마야? 주기가 t분의 2니까 여기가 2t분의 1이네. 맞지? 2t분의 1. 2t분의 1보다는 k가 확실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치? 그러면 kt는 2분의 1보다 크고 그럼 kt 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크네. 그래서 얘가 확실히 2사분면 각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긴 해. 지금 보니까. 근데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우리 구할 수 있어야지. 얘도 어떻게? 우리 단위원을 그려주면 돼. 단위원. 항상 머릿속에 단위원 떠올려주면 돼. 원 있고 우리 탄젠트의 의미는 뭐였지? 기울기지. 0,0과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겠지. 그럼 길이 비율 1대 루트 3대 2 되는 거 보여? 그치? 그럼 당연히 요만큼의 각도가 몇 도야? 60도. 그럼 요만큼의 각도 몇 도야? 30도. 그럼 90도에다가 30도 더 해야 되네. 그럼 몇 도? 120도구나. 이렇게 해서도 kt 파이가 3분의 2 파이라는 사실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 괜찮을까? 뭐 어떻게 찾든 잘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잘 고민해보고 외우는 게 나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생각해서 문제수가 충분히 많아졌다, 충분히 삼각함수 문제 많이 풀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이 정도 정보들은 그냥 기억하고 가면 좋아. 나도 쓸데없는 거 잘 안 해오니까.
그래서 KT가 일단 3분의 2라는 사실 하나 확보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FK랑 GK는 같다고만 했지 걔가 3K로 같다라는 정보는 쓴 적 없거든. 따라서 루트 3 사인 3분의 2파이가 계산하면 2분의 3이지.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3K랑 똑같아야 된다. 따라서 K가 2인 거 찾을 수 있고 T가 3분의 1인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되겠다. 내가 뭐 잘못 썼나? 2분의 3. 요거 맞지 않나? 아, 바보네. K가 2분의 1이지 K가 2가 아니라.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K가 2분의 1. 그럼 K가 2분의 1이니까 T는 3분의 4 돼야 되네. 맞지? 그치, 요렇게 돼야지. 그러면 60T에다가 60K를 더하면 되니까 60 곱하면 30에다가 60 곱하면 80이겠지. 둘이 더하니까 110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끝. 넘어가서 179번 한 번 더 해보자. 다음과 같이 0 이상 2 미만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 이때 fx가 다음과 같네. 단 n이 1, 2일 때 fx는 다음과 같은 함수래. 오케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중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물어봤네. 오케이. 일단 변형이 돼 있네. sin 파이 x. 그럼 이거 뭐 하죠? 우리 주기 찾자.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2다. 괜찮지? 그 다음에 n이 1, 2일 때라고 했으니까 직접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0부터 x가 1까지일 때와 1 이상 x가 2 미만일 때 이렇게. 첫 번째 식에서 fx는 3의 1제곱 곱하기 sin 파이 x 플러스 4가 될 거고, 두 번째에서는 fx가 3의 제곱이니까 9지. 9 sin 파이 x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지?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지. 주기가 2니까 반띵씩 그리는 건데, 여기 y는 4 그려두고 반띵 그릴 때 하나는 높이 3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높이 9까지인데 저 아래로 내려가야겠지. 이런 느낌으로.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1, 2. 최고점 찍어보면 여기 최고점 4에다가 3 더하니까 7. 여기 최고점 4에서 9 빼니까 최저점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이 중에서 y점의 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 구해달래. 그러면 맨 위에 하나 있겠지. 7인 놈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 5, 아이고 칸이 좀 크네. 6, 5 하고 4 이렇게도 있겠지. 어디는 포함이지? 아, 여기는 포함 맞지? 여기도 포함 맞지? 2는 빼야지. 이거 조심해야 돼. 2는 포함시킨 적 없어. 여기는 포함이고, 그래서 여긴 들어가야 되고 여긴 빠져야 돼. 체크 잘 해주고, 그 다음에 4 했고, 그 다음이 3, 2,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세주면 되겠는데? 두 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고 하나짜리가 1개 있으니까, 따라서 두 개짜리가 6개, 한 개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13개가 뜨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 3번.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지. 직접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림 그린 다음에 y점의 좌표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y는 6, y는 7, y는 7, y는 6, y는 5, y는 4, 점점점 y는 1까지 직접 쭉 그어보게 되면 만나는 점의 개수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넘어와서 우리 180번 해보자.
문제 한번 쭉 읽어보니까 뭐 양수 k에 대하여 집합 블라블라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 fx 보니까 탄젠트 k분의 x네. 그러면 내가 뭐 쓸 거, 내가 뭐 들고 있지 알지? 맨날 똑같잖아. 아, 주기부터 파악해야겠다. 여기다 이렇게 놓자. 그래서 나는 문제 1급도 봐. 구간 길이 일단 2분의 3k 파이네. 그리고 주기를 봤더니 이 함수의 주기가 얼마냐? k 파이네. k 파이. 그치? 주기 k 파이. 그러면 일단 2분의 3번 그린다는 뜻이구나. 1.5개 그린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주고 점 P가 0,P래. 여기 P인 건 안 나타 있으니까 얘가 결국 Y는 P라는 뜻인 거지. 여기까지 체크해주고 얘를 지나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함수 Y는 fx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다. 여기 A, 여기 B 체크했고, 그럼 사실 이 순간 바로 A하고 B가 서로 한 주기 차이 난다는 사실을 파악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기까지 하필 파악했네. 요만큼의 길이는 반드시 K 파이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문제 읽는 중간에 나처럼 파악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괜찮지?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P야. 이렇게. 그럼 이것도 관계성이 거의 증명됐지? 너무 많이 했지? 높이가 동일하네? 높이가 동일할 때는 우리 뭘 쓸 수 있다? 삼각함수의 점 대칭성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삼각함수의 점 대칭성을 쓸 수 있으니까 요 점 B와 요 점 C는 반드시 요 가운데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일 수밖에 없어. 이해되지?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PA의 길이의 3배래. 그럼 우리가 AB의 길이를 하필 찾아버렸네. 문제를 저기 가기도 전에. 그럼 그냥 여기 길이가 3분의 K 파이였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삼각형 OCB의 넓이가 3분의 5파이래. 오케이. P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A점의 X좌표가 3분의 K파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F 3분의 K파이는 대입하면 아마 탄젠트 3분의 파이일 텐데, 그치? 그럼 루트 3이니까 누가? P가 루트 3이구나.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방향이 매우 달라지는데, 삼각형의 넓이 이거를 뭐 여기에 밑변 잡고 여기 높이 잡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이제 참사가 나거든.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삼각형이든 뭐든 넓이는 쪼개서 더해주면 돼. 너가 구하기 쉬운 넓이 2개로 쪼갠 다음에 그 2개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있는 요 핑크색 삼각형과 요 아래에 있을 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전체 OCB의 넓이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핑크색부터 한번 해볼까? 핑크색의 넓이는 어떻게 돼? 일단 높이가 P야. 전체 삼각형 넓이 3분의 5파이를 난 어떻게 쓰겠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야? 밑변 이것도 알 수 있지? 여기도 하필 뭐? 주기성이니까 K파이. 그치? 여기 K파이. 괜찮지? 그럼 밑변이 K파이. 높이가 루트 3. 요 놈과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K파이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 높이 P 아니야? 지금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K 루트 3파이 이렇게. 그럼 K 루트 3파이가 얼마다? 3분의 5파이다. 그럼 K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따라서 K는 계산해주면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K는 9분의 5 루트 3인 거 찾아줄 수 있겠다. 여기다가도 해시태그 하나만 달아줄까?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어떻게 구한 거지?
삼각형 넓이 아니다. 이렇게 쓸까? 삼각형 쪼개서 전체 넓이를 구하기 쉬운 넓이들의 합으로 표현.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항상 전체 삼각형의 넓이 혹은 사각형 평행사변형 다 똑같아. 언제나 쪼개서 구하기 쉬운 넓이들의 합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나중에 또 다른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보자. 그럼 문제 끝났지? K랑 K 구했고 P 구했지. 둘이 더해주면 9분의 14 루트 3이겠네. 이렇게 체크. 끝. 어렵지 않지? 14번이지만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놔야 돼. 오케이,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문제 181번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181번 문제 쭉 읽어보니까 이거 빈칸 채우기 문제네. 빈칸 채우기 문제 우리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여기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미 이 문제에서 준 내용이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읽을 때는 그냥 어떤 마인드여야 되냐면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이런 그런가 보다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냥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너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가나 달에 채울 생각만 해주면 된다. 알겠지? 자, 해보자.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선분 AC 대 CD가 1대 3이래. 그러면 AB 대 CD가 1대 3이래. 그러면 여기를 문제 중간에 여기 써있네. AB를 L이라고 줬네. 그치? 그럼 여기가 3L, PB는 7K, PC는 5K. 문제에서 준 정보 이용해서 써보자. AD는 4루트 13. 이렇게 맞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누구를 세타라고 한 거야? BPC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넌 알고 있다고 생각해줘야 돼. 문제에서 사실 준 거지. 괜찮지? 블라블라 해서 삼각형 BPC와 DPA가 서로 닮았대. 찾아보자. 요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 얘가 닮았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PB 대 PC는 PD 대 PA를 쓸 수 있대. 하나씩 들고 와보자. PB 대 PC는 7대 5인데 7대 5. 그치? 7대 5는 PD 대 PA도 7대 5해야 된대. PD가 누군데? 5K 플러스 3일. PA가 누군데? 7K 플러스 L. 이거 이용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써주면 K와 L에 대한 관계식 나오겠네. 그러면 25K 플러스 15L은 49K 플러스 7L이 된다는 사실이고, 넘기고 정리해주면 8L이 24K가 된다는 뜻. 따라서 L은 얼마다? 3K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L이 3K니까 가의 값은 얼마? 3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삼각형 BPC와 삼각형 DPA의 닮은 비가 1대 몇? 신지 찾아야 되는 거지. 방금 우리가 썼네. 그치? 쓴 거니까 L이 3K면 대입해보자. 얘가 9K네. 9K. 그치? 그럼 대응되는 변을 한번 색칠해보면 여기 PD에 대응되는 얘는 큰 삼각형에서 여기 PD 아니야? PD?
그치? 얘네들이 똑같잖아. 맞지? 그럼 7K 대 14K네? 그럼 닮은비 1대2네. 나는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분 BD는 선분 AD 길이의 절반이다. 마지막 뭐 삼각형 BPC의 외점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 읽자마자 우리 당연히 사인 법칙 써야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라지 R 값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 라지 R 값 어떻게 구하지? BPC에서 구해주면 되겠지. 코사인 값이 7분의 6이니까 얘가 7, 얘가 6. 그러면 여기가 루트 13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지? 그리고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 게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 우리 하나만 정리해주자. 사인 법칙은 우리 각 하나 그리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하나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두 개 알고 있어야 사인 법칙 써서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각 하나와 대변 하나 알아야 되는데 각은 여기 주어져 있네. 세타.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13인 거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변 길이는 그럼 쟤랑 마주보고 있는 누구? BC 길이가 필요하겠지. 그럼 BC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게 문제인 거지. 맞지? 그럼 BC 길이 구해야지. BC 길이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알고 있지. 왜냐면 우리 아까 닮은비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요 선분 BC랑 얘랑 똑같을걸? 그치? 닮았으니까. 근데 기회비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x는 2루트 1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이건 뭘로 찾았어? 닮은비로 찾았어. 괜찮지? 그럼 선분 BC 길이는 2루트 13이네. 그럼 그거 가지고 R값 구해보면, 따라서 라지 R은 2분의 1 곱해야지. 지름 아니고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선분 길이 얼마? 2루트 13. 계산하면 사인 세타분의 1은 얼마지? 루트 13분의 7이지. 그러면 계산하면 7 되겠네. 이렇게. 아, 그럼 다의 값도 7이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더해주면 된다. 3 더하기 2 더하기 7 해주면 얼마다? 정답 12다. 이렇게. 괜찮지? 어렵진 않았고, 여기 닮은 잘 이용해줘야 되고, 닮은비가 1대2인 거 적극적으로 이용해줘야 한다. 괜찮지? 이 정도 정리해주면 충분할 것 같아. 오케이, 우리 삼각함수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고, 그 뒤에 뭐 수열이든 스텝 4든 알아서 본인의 커리큘럼에 맞게 이어서 수강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언제나 스텝 3 틀렸던 문제나 뭐 어려웠던 문제 이런 것들은 해시태그 위주로 복습을 꼼꼼하게 여러 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